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27에서 28일 넘어가는 밤이죠. 프리미어리그랑 세리에,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이랑 NBA 분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축구 경기는 제가 버밍엄 승이랑 노리치 승 갔는데, 이게 버밍엄이랑 노리치 전부 다 일방적인 경기였어요. 버밍엄이 특히 슈팅 성능애가 던지고 때리고 유효슈팅도 꽤 많았었는데 상대 키퍼가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비겼는데 어쨌든 한 폴락 했고, 그래도 마진 분석이랑 기대 득점값 분석이 어느 정도 맞다는 게 증명되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NBA는 제가 한 폴더씩 낙됐어요. 4.1배, 8.8배 이렇게 갔는데 애틀란타가 지표상으로는 뒤지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게 경기 공학적으로 한번 이길 타이밍이 돼서 제가 애틀란타 배당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넣었어요. 원래 빼려고 하다가 워싱턴 프렌이랑 시카고 승만 갔었으면 그냥 당첨인데 저걸까지 써가지고 괜히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퓨얼 프렌도 이거 할 뻔했는데 막판에 역전 당해가지고 또 한 폴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역배 샬럿이나 이런 거 워싱턴 같은 건 잘 보고 있는데 뭔가 한 2%씩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쉽습니다. 오늘은 맞춰봅시다. 자, 축구입니다. 축구 보시고 일단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기대 득점과 평균 분석은 코모, 그리고 괜찮아 보이고, 두 개나 똑같은 거 돼 있는 거 있죠. 코모 두 개나 똑같아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갈만한 거예요. 코모도 괜찮아 보이고, 아스널, 그리고 웨스트햄, 우디네세, 첼시, 유벤투스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네이션스 컵은 요거 이제 2차전이에요. 2차전이고 지금 홈에 위치되어 있는 팀들이 4경기 있는데, 그 4경기 중에 홈 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팀들이 전부 다 강팀들입니다. 피파 랭킹이 좀 더 앞선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지리아랑 튀니지 제외하고, 나이지리아랑 튀니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나이지리아는 이번에 월드컵 못 나가요. 카보베르데한테 밀려가지고 월드컵 탈락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못 나갔죠. 튀니지는 나갑니다. 분위기 자체는 튀니지가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2차전이라서 제 생각에 무승부가 좀 나올 거예요. 아마 튀니지랑 나이지리아는 서로 1, 2위를 노리는 팀이라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죠? 세네갈과 콩고 민주공화국도 1위 아니면 2위가 거의 확실시 돼 보여요. 실력적으로 봤을 때 서로 또 1승씩 챙기고 하는 경기고, 다만 세네갈이 선수층이 좀 더 두껍다라는 거 감안해 보면 세네갈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아마 세네갈 있는 조가 1, 2, 3, 4위가 9점, 6점, 3점, 0점 이런 식으로 딱 등급별로 딱 떨어지는 그런 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베넨과 보츠와나는 아마 얘들이 3등 아니면 4등 할 것 같은데, 보츠와나보다는 베넨이 살짝 선수단 가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베넨이 이기거나 무승부도 하지만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고, 우간다와 탄자니아도 각 조에서 3위와 4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근데 이 대회가 2위까지는 자동 진출이고, 6개 조 중에 4개 조 3위 팀들 6개 팀 중에 4개 팀이 16강에 올라가요. 그래서 1승 1무 1패하면 거의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1승만 해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1승 하면은 거의 올라갈 확률이 한 70%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2무 1패로 떨어지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승 하는 게 참 중요하고, 1승 1무 1패하면 거의 다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네 팀이 다 1승 1무 1패로 엮이지만 안 된다면 1승 1무 1패하면 다 올라가기 때문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자, 뭐 축구는 좋아 보이는 경기는 제가 아까 불러드렸고, 요 표 잘 참고해 보십시오. 저는 이 표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은 홈팀 맞은 원정팀, 그 편차가 좀 큰 팀들 간의 경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팀 마진 마이너스 4가 뭐냐면 승점을 실력에 비해서 4점 정도 손해봤다는 거예요. 운이 안 따랐다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운이 좀 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브렌트포드가 8점이죠. 플러스 8. 운이 이만큼 따랐다는 거고, 본머스는 운이 이만큼 안 따라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만큼. 제일 심한 팀이 울버햄튼이죠. 실력도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팀이 운이 12점이나 안 따라줬어요. 12점이나. 빌라는 그 반면에 운이 15점이나 많이 따라줬어요. 첼시는 9점이나 안 따라줬고. 첼시와 빌라는 기대 득점값 비율로 계산을 해봐도 첼시가 142대 120 앞섰고, 홈 원정으로 비교해봐도 145대 111 첼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운도 첼시가 그동안 안 따라줬고 빌라는 많이 따라줬기 때문에 이번에 첼시 쪽으로 운이 따라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면은 통계라는 거는 모든 게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라가 델로면 된다고 계속해서 운이 따라주는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통계는 결국은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갭이 생겨버리면 어느 정도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평균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첼시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빌라가 지금 10연승이죠. 원래 연승 타이밍 언제 끊기는지 재는 거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 첼시가 한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표가 다 첼시를 향하고 있어서. 다음 이제 NBA로 넘어가겠습니다. NBA 봅시다. 자, NBA 볼게요. 자, 세크라멘토와 댈러스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는 지금 답이 안 나와요. 사람 새끼 없습니다. 세크라멘토에는 지금 사람 새끼가 없어요. 뭐 드로잔도 그렇고 사보니스도 그렇고, 그리고 오사마 잭 라빈도 그렇고, 지금 얘들 4번 5번 볼 수 있는 선수가 사보니스, 키건 머레이, 유뱅크스 요 3명이거든요 이 3명 지금 다 부상이고, 아추아랑 레이노도 4번 5번 보는데 얘들은 경험 자체가 그냥 많지가 않아요. 특히 레이노, 얘는 올 시즌 신인입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도 뭐 건실하게 해주긴 하던데, 좀 노력한 센터 만나면 좀 많이 발려요. 그죠? 많이 발린다고 보시면 되고, 아추아 레이노 쉬는 타이밍에 들어올 4번 5번 볼 선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세크라멘토는 내일 작전을 짜서 가드 게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얘들이 가드 게임 하려면 조직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누구지? 골스처럼 경기 운영을 하려면 조직력 엄청 좋아야 됩니다. 수비 조직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세크라멘토는 사람 새끼가 없고 팀 조직력도 엉망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차라리 뭐 잭 라빈 같은 이런 뭐 스코어러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가지고 점수는 낼 건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댈러스도 내일 AD가 직전 경기에서 또 부상 또 발잡고 나갔는데 얘가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뭐 1옵션 비슷한 역할을 해주던 벤치에서 브랜든 윌리엄스도 내일 못 나와요. 거의 못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얘 거의 부동색이라서. 데이비스도 지금 회색깔인데, 보통 데이비스는 회색깔 뜨면 잘 안 나옵니다. 얘 살 빼야 되는데 살 때문에 계속 하체에 부상이 오는 거예요. 데이비스까지 빠져버리면 댈러스도 센터장이 그렇게 뭐 녹록치가 않다. 다만 개포드가 있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보단 좀 낫겠지만 그냥 녹록치 않다. 아마 내일 AD 못 나오게 되면, 그리고 브랜드 윌리엄스까지 못 나오게 된다면 플래그가 조금 역할이 좀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세크라멘토의 4번 5번 포지션이 지금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서로 가드 게임 위주로 하면서 점수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3점도 많이 때리고 조금 낼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점 232.5인데 제 계산상으로 232고 센터 자원들이 다 빠진다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기 좋아 보이고 승패는 당연히 댈러스가 좋습니다. 세크라멘토에 사람 새끼 없어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최근에 세크라멘토가 한 번씩 대열을 낚아서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도 댈러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댈러스의 232.5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올랜도와 덴버. 올랜도는 백투백이에요. 백투백이고 백투백 경기였는데 오늘 졌죠. 올랜도가 졌어요. 덴버도 최근에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빠진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기력이 일정치가 않아요. 직전 경기도 미네소타한테 한 2분 남기고 근근히 이겼을 거예요. 1분 남기고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근근히 이겼어요. 올랜도는 오늘 샬럿한테 개작살 났고 제가 샬럿이 역배 좋다고 추천을 해드렸죠. 샬럿한테 개작살이 났다. 백투백이다. 그리고 올랜도는 내일 제일런 석스와 바그너가 여전히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그리고 덴버도 꾸준하게 빠지는 선수들이 3명이 있죠. 예. 그래도 올랜도의 장점은 3점 농구보다 바그너와 그리고 벤케로 그리고 비타제 그리고 웬들 카터 주니어 요런 애들이 이제 2점 농구를 즐겨 하는 팀인데 그 중에서 지금 뭐 2명이 빠지죠. 비타제랑 바그너 이런 애들 빠지기 때문에 벤케로는 득점력은 괜찮긴 한데 걔는 실수도 많고 좀 그래요. 아마 내일 2점 농구 하는데 상대방 이제 5번 서든 선수가 요키치랑 발란슈나스라서 쉽지 않을 겁니다. 골밑 돌파하기가. 체력적으로도 백투백 경기라서 덴버한테 좀 많이 불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요 경기 레이팅상으로도 덴버가 좀 더 좋고 그죠? 6점 앞서죠. 그리고 그 상대 상성으로도 덴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덴버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고 언더 오버는 236.5 언더로 보겠습니다. 제 기준점 234밖에 안 나와요. 다음 뉴올리언즈와 피닉스 경기. 뉴올리언즈 최근에 경기력이 괜찮아요. 피닉스도 괜찮은 편이고 레이팅으로 비교해보면 뉴올리언즈가 오히려 2점이 앞서요. 얘들 지금 백투백인데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또 경기하는 거예요. 이틀 연속으로. 보통 이렇게 되면 한 경기씩 나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즈가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뉴올리언즈가 배당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해외 배당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6월이 마지막 폴드였어요. 마지막 경기였는데 6월을 엄청 원했는데 얘 거의 라페스 다 뚫리고 피닉스가 오늘 경기에서 3점 슛 성공률이 20%밖에 안 됐어요. 40개 던져서 8개 넣었을 겁니다. 보통 피닉스가 35% 넘게 찍어요. 40% 가까이 찍는데 평균적으로 얘들이 반 정도밖에 못 넣었단 말이야. 3점을. 그런데도 피닉스가 이겼어. 내일 똑같은 장소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 코트에 적응이 웬만큼 된 상태죠. 이틀 연속 하니까 3점이 오늘보다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야. 물론 뉴올리언즈도 3점 슛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뉴올리언즈는 원래 3점을 던진 팀이 아니고 피닉스는 3점을 던진 팀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닉스가 코트 적응도 됐고 3점이 오늘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이번 것도 피닉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다만 연속 경기일 경우에는 한 번씩 나눠 먹는 그런 국룰 아닌 국룰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라고 드리고 3점이 좀 터지게 되면 오늘도 라페스에 다 뚫렸는데 오늘 마크 윌리엄스 웬만하면 골밑에서 무주공산이 골밑에서 그냥 덩크 계속 찍었어요. 막을 애가 없어. 마크 윌리엄스를 2월에. 왜냐면 자이언도 키가 2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사이즈가 좀 작아. 그래서 3점도 잘 들어간다면 만약에 내일 마크 윌리엄스가 골밑 돌파하기는 더 수월해집니다. 스페이싱이 더 좋아지니까 3점 계속 들어가면은 수비도 계속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경기 이겨서
한 번씩 노나 먹는 것만 아니라면 그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염려가 피닉스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죠? 경기력적으로 피닉스가 좀 더 많이 좋아요. 근데 상대 상성이랑 레이팅이 뉴올리언즈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요. 레이팅 117대 115고 상대 상성은 127대 105예요. 좀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피닉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역배 차마 못 보겠습니다. 제 역배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피닉스 승에 239.5 오버로 보겠습니다. 오버. 오늘 둘 다 3점이 둘 다 20%밖에 안 됐어. 평균적으로 NBA에서 20%는 정말 잘한 겁니다. 웬만하면 30%는 나와요. 30%만 나와도 둘 다 240점은 그냥 넘을 것 같아요. 다음 애틀란타와 뉴욕 닉스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제가 오늘 애틀란타 일반승 갔다가 고 한 폴락 했죠. 지표상 안 좋았는데 한번 이길 타이밍이라서 저 배당이지만 배당 좀 더 높이겠다고 갔다가 역배 다 맞추고 그것만 틀렸어요. 그래서 4.1배인가 2배짜리가 날아갔습니다. 주력 몰빵 짜려 났습니다. 자, 애틀란타는 지금 홈에서 지금 4연패인가 4연패 중인데 내일 아마 포르징기스가 복귀할 겁니다. 레이팅상으로는 뭐 뉴욕이 좋고 상대 상성상으로는 109대 132로 뉴욕이 훨씬 더 좋아져요. 내일 뉴욕에 빠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트가 빠지고 애틀란타는 포르징기스가 복귀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 요인은 애틀란타에게 있는 편이고 뉴욕 닉스는 이제 빠지는 선수가 있다.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그래서 이 경기 배당 자체가 뉴욕이 저배당이긴 하지만 이 저배당을 간다는 건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오히려 오히려 뉴욕 닉스는 마이너스 요인이고 애틀란타는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다만 애틀란타는 백투백이라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다. 아마 뉴욕 쪽으로 더 많이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 애틀란타 역배 쪽 보고 싶습니다. 이제 한번 이길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내일 유니콘이 나타나죠. 포르징기스가 나옵니다. 유니콘이 뭔가를 해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지표를 다 무시하고 애틀란타가 한번 이길 타이밍 같습니다.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243.5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마이애미와 인디애나. 참 둘 다 백투백. 지금 인디애나는 팀 아니에요. 쟤들 원래 시약함이 못하면 답이 없는 최근에 시약함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초반에 너무 무리했어. 지 혼자서 버릴 경기 좀 버리고 좀 쉬게 해줬어야 되는데 거의 뭐 염전노예처럼 이랬습니다. 시약함이. 최근에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마이애미는 최근에 계속해서 절다가 오늘 경기 이겼죠. 이겼습니다. 오늘 제가 마이애미 반대로 갔었는데 마이애미가 애틀란타 상대로 이겼어요. 아데바요가 빠진 채로 이겼어요. 아데바요가 빠져도 이제 켈러웨어가 아데바요 것만큼 잘하는 것 같아. 작년 신인인데 걔는 키도 더 크고 공격도 괜찮고 리바운드도 괜찮고 몸만 좀 더 키우면 대형 센터로 클 자질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레이팅상으로도 마이애미가 1점 앞서고 상대 상승상은 거의 30점 차 납니다. 확 벌어져요. 그죠? 내일 또 아데바요라는 애들이 복귀 가능성이 있고 마이애미 거의 풀 전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여전히 니스미스랑 오비 토핀, 벤 셰퍼드 빠지는 상태고 둘 다 백투백이라서 서로 마이애미가 체력적인 불리함도 없어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마이애미 승 마헨의 언더 오버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둘 다 백투백이라 야투율이 살짝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카고와 미러키. 시카고 최근에 다시 또 살아나고 있죠. 지금 5연승인가요? 오늘 경기도 이겼고 미러키도 오늘 경기 여전히 졌고 그죠? 시카고 오늘 필라델피아 만만치 않은 필라델피아 상대로 또 이겼습니다. 시카고는 접전으로 가도 좋은 점이 선수를 되게 골고루 써요. 오늘도 30분 넘게 뛴 선수들이 거의 없어. 근데 그에 반면에 미러키는 졌는데 35분, 38분 다 그렇게 뛰었습니다. 체력적으로 같은 백투백이지만
시카고가 좀 더 유리해요. 그리고 시카고는 홈 경기고. 근데 배당이 지금 미러키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 불스는 지금 못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다 나와. 체력적으로도 유리하고. 이 경기는 시카고가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시카고가 그냥 이기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 핸디캡도 6.5인데 배당이 올라가고 있어. 이거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카고 배당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누가 안 나오나요? 누가 안 나오나요? 이해가 안 되네. 아시는 분 있나요? 이상하네. 봅시다. 다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이상하다. 조금 이상해요. 근데 이게 시카고가 배당이 올라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시카고 승에 이제 언더오버는 234.5 언더로 볼게요. 제 계산상으로 230 나오고 둘 다 백투백이라서 야투율 떨어진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다음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자, 이 경기 둘 다 뭐 백투백 아니고 휴스턴이 좋아요. 꾸준하죠. 꾸준한데 얘들이 템포가 꼴찌입니다. 32. 클리블랜드는 6이고 레이팅 비교해보면 118대 115로 휴스턴이 좋아요. 큰 차이는 안 나. 최근 레이팅으로 비교해보면. 근데 배당이 휴스턴 1.39, 클리블랜드 2.33이에요. 좀 많이 나죠. 얘들 상대 상성으로 비교하면 115대 118 거꾸로 한 거예요. 클리블랜드가 3점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최근 경기력으로 해보면 상성으로. 최근 휴스턴이 이게 정배당이고 핸디캡이 4.5인데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갈랜드가 어느 정도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미첼은 작년보다 오히려 올 시즌이 조금 더 경기력이 살짝 더 올라온 것 같아. 근데 갈랜드가 살면서 알렌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모블리아 뭐 부상 복귀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간만에 클리블랜드가 이제 그 부상자가 거의 없어요. 레리 낸스 주니어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복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휴스턴 승보다는 저는 클리블랜드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클리블랜드가 3점이 터져준다면 내일 어쩌면 그 생군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리블랜드가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클리블랜드 프렌에 접근하겠고 언더오버는 236.5 오버로 볼게요. 계산상으로 233밖에 안 나오는데 갈랜드 3점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그리고 생곤이 안 나온다면 수비적 측면도 무너지기 때문에 휴스턴도 생곤이 안 나오면 템포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버가 가능하지 않나.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언더보다는. 그래서 프렌의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브루클린. 요게 미네소타가 저는 레이팅상으로 완전히 앞설 줄 알았는데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점밖에. 그래서 112대 111이고 상대 상성으로 하면 살짝 더 벌어집니다. 116대 107로. 근데 미네소타의 내일 이제 앤트맨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웬만하면 얘는 진짜 몸 아픈 거 아니면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고 콘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디빈첸초가 시즌 초반부터 볼 핸들러 역할이 살짝 좀 애매합니다. 좀 불안해요. 3점은 웬만큼 들어가는데 그 외에 볼 돌리는 역할이 조금 불안해서 그럴 때마다 콘리가 나와가지고 대신 핸들러 역할을 해주는데 콘리가 못 나온다면 이제 하이랜드가 그 역할을 살살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얘도 좀 부족하고. 브루클린이 최근에 경기력이 만만치가 않고 그죠?
마포주가 3점 들어가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미네소타 9.5 마해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마해는 프렌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일반 승은 미네소타가 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미네소타 승에 언더 오버는 225.5 언더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샌안토니오와 유타. 자, 유타는 백투백. 오늘 유타 이겼죠. 유타가 누구 이겼더라? 역배 터트렸잖아,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이겼습니다. 홀쭉이와 똥통이 대결에서 홀쭉이들이 이겼어요. 오늘 백투백이고, 오늘 너무 힘을 많이 빼가지고 샌안토니오는 거의 어부질이죠. 싸우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죠? 이 경기 뭐 레이팅상으로는 126대 116, 세난이 더 앞서고 상대 상성상은 40점 차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142대 100. 그리고 유타가 백투백이라는 거 감안하면 샌안토니오의 낙승이 예상이 되는데, 기준점이 16.5예요. 너무 모든 조건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요. 샌안토니오 마헨으로. 그러면 저는 오히려 가기 싫습니다. 요 샌안토니오 마헨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죠? 한 17, 18점 차 이기고 있다가 유타가 최근에 템포도 빠른데 포기 안 하고 그냥 3점 슛 때려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가비지잖아. 그러면 15점, 14점 차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샌안토니오 마헨 갈 수 있습니까? 그래 되면 너무 샌안토니오가 전반전에 한 30점 정도 못 이기고 있으면 와, 이 유타 이거 마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샌안토니오 마헨 이 경기 이기는 거야 무조건 이길 건데 1.01 보고 우리가 이거 토토 하는 거 아니잖아. 1.01이면은 뭐 국채 사는 게 훨씬 낫지,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샌안토니오 승인데 마헨 가기 좀 무섭습니다. 그죠? 차라리 뭐 한 마헨 25.5 이래 돼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이다 싶어서 가겠는데 16.5는 이제 조금 애매해요. 차라리 뭐 25점 이래 돼 있으면은 이거는 전방에 30점 나는 갑다 싶어가지고 30 가겠는데 아닌 것 같아. 요거 마헨은 조금 위험하다. 그렇다고 유타 프렌을 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내가 1.01 먹겠다고 뭐 전재산 집문서까지 1.01에 박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몇 명 봤습니다. 그죠? 두 폴더 맞추려고 1.1 곱하기 1.01 해가지고 1.2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만회하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의 승패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언더 오버는 언더 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유타가 오늘 체력을 너무 많이 빼서 유타가 점수 많이 못 낼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샌안토니오도 그거에 맞게 템포 좀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제 계산상으로 242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246.5라면 백투백이라면 언더 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 했고, 자, 추천 좀 눌러보세요. 8명 되면 제가 표 이거 상대 상성이랑 승리까지 되어 있는 표를 보여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추천 좀 눌러보세요. 2명만. 지금 6명이네. 추천 눌러보세요. 와, 참 8명이야. 2명이 안 돼? 자, 일단은 2명 방송을 끊고 제가 녹화를 끊고 유튜브에 일단 이거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천 2명 눌러보세요. 그럼 제가 표 보여드릴게요.